안녕하세요. 황금 언니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하고 있는 대출 규제, 특히 전세 대출에 대한 규제 내용과 그리고 이렇게 전세 대출을 규제하고 있지만 가능한 상품들이 있어요. 이것에 대한 안내를 좀 해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이런 대출의 규제들 방향을 예상해보고 이것들이 가진 의미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전세 대출의 규제 방법과 그리고 전세 대출이 지금도 가능한 상품들이 있어요. 이것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현재는 대출 총량 규제를 하면서 신용대출, 전세대출, 담보대출 상관없이 총 가계대출 모두를 규제를 하고 있어요. 일단 법인은 가계대출이고 기업대출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우선 농협 같은 경우에는 아예 모든 신규 대출이 금지가 되었고요. 다른 시중은행들은 지점별로 가계대출 신규 가능한 금액을 배정해서 총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런 사태가 발생한 배경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대출 총량 규제라는 건 어떤 거냐면 올해만 있었던 건 아니고 예전부터 있어 왔던 건데요. 예를 들어 A라는 은행이 있어요. 근데 이 은행이 작년에 100만큼 대출을 해줬으면 올해는 106만큼만 대출을 해줘라. 이런 식으로 연간 증가되는 대출 총액을 정부에서 정해뒀어요. 그런데 농협은 그 수치를 이미 초과해 버린 거죠. 그래서 농협 너희는 아예 전면 가계대출 금지 이렇게 정부가 해버린 거죠. 그리고 이런 농협이 대출을 전면 중단한 것이 다른 은행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 건데 다른 은행들은 지금 한도를 초과하지는 않았지만 자기들도 그 한도에 간당간당한 거죠. 그러니까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한 지점당 뭐 10월 달에는 5억만 신규 대출 해줘라. 그 다음에 11월 달에도 5억, 12월 달에도 5억 이런 식으로 지점당 한 달에 신규 대출 총액을 제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규 가능한 금액이 굉장히 적어서 사실 대출이 거의 안 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제 총량 규제는 가장 강력한 규제예요. 제가 이제 은행을 만으로 한 16년 정도 다녔는데 이렇게 가계 대출이 다 막힌 경우는 정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20년 넘게 은행을 근무하신 선배님들도 뭐 20년, 30년 다니신 분들 계신데 이 두 번째 이런 경우를 겪는다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게 아주 정말 강력한 규제이고 더 조금 놀라운 점은 전세 대출을 포함해서 이 모든 대출이 다 막혔다는 것이 정말 놀랍고 좀 드문 경우입니다. 보통은 전세대출 수요자들은 세입자고 세입자들은 보호해야 한다는 태도가 현 정부의 스탠스죠. 그런데 전세대출까지 통틀어서 총량 규제를 하는 거는 사실 예상하지 못한 일이긴 합니다. 앞으로도 뭐 가까운 내년에도 대출 총량 규제는 계속 있으리라고 봐요. 대출 총량 제한이 사실 올해 처음 생긴 건 아니에요. 당연히 예전부터도 있었고 한데 최근 들어 그러니까 올해 들어 이제 가계대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기도 했고 정부에서 이 수치를 굉장히 낮게 설정을 해놔서 이런 사태가 발생한 건데요. 이제 연간으로 대출 총량을 관리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1월, 2월, 3월, 4월 이렇게 거치면서 이게 계속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 10월 달 정도 딱 되니까 이게 다 가득 차가지고 목까지 가득 찬 거죠. 그래서 은행들이 대출 셧다운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내년이 되면 다시 리셋되겠죠. 리셋돼서 다시 시작하는 거니까 이 셧다운 된 것이 이제 풀리기는 할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사이에 뭔가 많은 규제들을 뭐 넣어가지고 대출 한도, 그러니까 전세 대출 같은 경우에 전세 대출 한도가 적게 나오도록 만들어 놓을 거는 같아요. 그리고 다른 대출들도 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들도 뭔가 규제를 더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가능한 전세대출이 아예 없냐고 물으시는데요. 가능한 전세대출이 있습니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요. 10월 8일 현재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하고 인터넷으로 진행되는 전세대출도 가능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제가 앞 영상에서도 또 많이들 언급을 했던 전세대출인데요. 기금을 재원으로 운영되는 대출로서 신혼부부 버팀목, 청년 버팀목, 뭐 일반 버팀목 안에서도 종류는 굉장히 많아요. 이 버팀목 상품들은 모두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버팀목 전세 대출이 가능한 집들은 좀 제한이 많죠.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가능한 전셋집은 면적 제한도 있고, 그다음에 전세금에 대한 제한도 있고, 그다음에 부부라면 부부 합산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은 또 이 버팀목이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지금 가능한 전세 대출은 버팀목이고, 앞으로 진행된 어떤 규제들에 있어서도 살아남을 전세 대출은, 그러니까 규제 대상에서 빠질 대출은 버팀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많이들 모르시는데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 대출은 지금은 되지 않습니다. 창구에서 하는 거는요. 그 서울시 신혼부부 상품 같은 경우에는 버팀목 상품이 아니거든요. 은행 재원에서 나가는 상품입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신규 가능한 전세 대출들은 맡기지 않았어요. 이건 지정 한도에 잡히지 않아서 한도 제한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인터넷으로 신규 진행 가능한 전세 대출량이 많아진다 싶으면은 뭐 은행에서는 언제든지 이거를 다시 제한을 걸 수는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이게 가능한 이유가요. 이제 지점 총량을 제한을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지점 총량에 인터넷으로 신규하는 것들은 당연히 그 지점에 포함되지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신규 가능한 전세 대출이 뭐냐고 질문들을 하시는데, 은행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지점 버튼을 이렇게 꾹꾹꾹 눌러가시면서 신규 진행하는 그런 대출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떤 형태로 전세자금 대출 상담을 해드리고 있냐면, 이제 상담은 은행원들이 막 해드려요, 창구에서. 그리고 이제 하는 방법,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안내 자료를 만들어서 고객님 인터넷 가서 이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은행에서는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세 대출에 대한 규제가 추가적으로 나올 거는 같아요. 아직 확정된 거는 없지만 아마도 방향은 한도는 지금보다 적게 나오고 은행 입장에서 전세 대출 금리는 올리는 방향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전세 대출 신규 한도를 줄이는 방향은 굉장히 여러 개가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들을 좀 얘기를 해보자면 DSR 적용 대상에 전세 대출을 포함시키는 방향 이런 것들도 나오고 있고요. 아예 이제 보증 기간에서 전세금의 80% 혹은 100% 보증서를 끊어주는 것을 이제 그 보증서 끊어주는 한도를 줄이겠다 뭐 이런 내용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한도가 적게 나오도록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건 제 개인적인 사견인데 5억 이상의 전세 대출이 가능하게 해줬던 SGI 서울 보증서 같은 경우에도 뭔가 조금 보증서 발급이 어렵도록 이제 어렵게 진행되도록 바뀔 것 같아요. 그리고 전세금을 연장을 할 때 증액이 되는 경우에도 증액 대출에 대해서도 한도를 좀 적게 나오는 방향으로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이 되면 총량 규제하는 것은 어느 정도 풀릴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정부가 규제를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새해가 되었으니까 이런 게 리셋이 돼서 신규양 체크하는 게 다시 0부터 카운팅을 하고 나가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요. 만약에 이제 내년에 이사를 준비해야 되고 전세 대출을 해야 된다 하시면은 전세 대출을 받는 시기를 조금 상반기로 당겨서 진행하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정부가 갑자기 내년에 이 청년 규제를 좀 느슨하게 바꾼다든지 아니면 더 타이트하게 바꾼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있겠죠. 아무튼 이런 것들은 정부 발표를 조금 예의주시하셔가지고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앞으로의 전세대출 시장의 방향 뭐 이런 것들 저 개인적인 사견을 좀 담으려고 하는데요. 일단 집을 대여를 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방법이 다른 나라는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월세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독특하게 전세 대조가 있죠. 그런데 이렇게 전세 대출을 규제하기 시작하면 이제 집주인들은 전세에서 반전세, 그러니까 전세를 금을 일정을 받고 나머지는 이제 월세를 돌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집값 예상에 대한 부분들은 저보다 더 전문가들이 많으시니까 그분들이 말씀을 해주실 것 같고, 저는 은행원 입장에서 반전세가 많아지고 향후 뭐 월세가 많아진다고 하면은 제 반전세 대출 상품과 월세 대출 상품에 대한 수요가 또 증가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월세 대출 상품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가끔 대학생분들이 오셔가지고 월세 대출 상담을 받고 가시고는 하는데, 의외로 이제 월세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시는 이제 대학생분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좀 많더라고요. 이제 은행에서 싼 금리로 월세 대출을 해주니까 내 돈 없어도 상태가 좋은 집을 그냥 싼 돈으로 살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월세 대출을 받고 싶다, 이렇게 해서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전세 대출과 월세 대출의 차이를 잘 모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자, 은행에서 고객이 갚아야 할 돈은 원금과 이자가 있어요. 이제 원금이 100원이고 이자가 10원이라고 한다면 이 부담을 누가 하는지를 좀 살펴볼게요. 우선 전세 대출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전세 대출의 원금은 누가 갚을까요? 당연한 걸 물어요. 당연히 차주가 받겠죠. 대출 받은 사람이 갚아야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이 차주는, 그러니까 대출 받은 사람은 전세 대출의 원금을 갚을 때 집주인에게서 전세금을 받아서 그 돈 범위 안에서 전세 대출 원금을 갚게 되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전세 대출 원금은 집주인이 돌려주는 돈에서 갚게 됩니다. 그래서 전세 대출은 사실 세입자가 은행 이자만 내는 거고, 원금은 집주인에게 방 뺄 때 받는 돈으로 갚는 거예요. 즉 부담은 이자 10원만 부담한다는 거죠. 이제 월세 대출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월세 대출의 원금이 100원이 있고 이자가 10원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자는 당연히 차주가 부담하는 거고, 원금은 누구 부담일게요? 당연히 차주가 부담하는 거죠. 그런데 전세처럼 집주인에게 방 뺄 때 받는 돈이 월세는 있나요? 없나요? 예. 반전세 말고 월세라고만 가정을 해보면 월세는 방 뺄 때 집주인에게 받는 돈이 없어요. 그래서 월세 대출의 원금도 모두 차주 부담이에요. 그러니까 전세 대출에 비해서 원금까지 갚아야 되는 것이 월세 대출입니다. 그래서 월세 대출을 받아서 월세를 사는 것은 지금 월세를 내야 하는 부담을 그냥 미래로 이전시키는 것밖에는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담 자체가 줄어드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예에서 대출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110원을 차주가 온전히 부담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생분들이 오셔가지고 월세 대출을 받아서 월세를 살겠다고 하면은 저는 사실 뜯어 말립니다. 왜냐면 이제 빚을 아주 많이 진 채로 사회에 나가시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전셋집을 알아보고 오시라고, 월세 대출과 전세 대출은 정말 다른 거라고 강조를 하면서 이제 다시 돌려보내고는 하는데요.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전세 대출을 받는 것과 월세 대출을 받는 거는 엄연히 고객이 부담해야 되는, 차주가 부담해야 되는 부담은 엄연히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월세 대출을 받아서 월세를 살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거는 솔직히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전세 집이 사라지고 월세 집이 많이 늘어난다는 거는 결국 세입자 입장에서는 좋은 일은 아니고, 이런 시대가 오기 전에 뭔가를 대비를 해야 될 거는 같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